네, 오늘 수요일 정치고수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2차관 배우자가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민주당은 공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보유세가 오를지도 쟁점. 여야는 각각 부동산 TF와 특위를 출범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온 지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은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지난 19일에 출연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면 사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박 의원님, 이거 아마 정책 홍보 차원에서 뭐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가서 출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든 예. 사실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그 허가구역의 확대 뭐 이런 것이 대폭 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하면서 사실은 거래에 굉장히 좀 불편을 느끼는 이런 주민 불편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모르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정책이 있을 때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효과,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책은 심리인데 예. 아니 국민께 불편을 다소 끼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국민의 심리를 건드리는 저런 설명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고 이 정책의 성공,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정책의 성공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이런 일이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한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오늘 정청래 당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질타를 해라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제 국토위원이기 때문에 예. 바로 발언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상임위에서도 차관이 출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좀 지적하고 질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겸손한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예. 요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경 차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주무부처의 제1차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주택 실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에 상당히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은 진작 뭐 자신의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그런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 그 은행 대출 규제 이제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현찰 가지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이번 11호 대책이에요. 그리고 서울 전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어서 이제 토지 허가제를 묶어버린 거거든요. 예. 이 초강력 규제를 하면서 진작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분당에다가 뭐 33억 5천 주고 1년 전에 산 그 아파트가 1년 만에 정확하게 실거래가가 40억이 돼버렸어요. 그게 6억 5천을 1년 만에 벌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세 이제 끼고 전세 14억 8천 끼고 예. 이게 갭 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6억 5천을 버려놓고 자신은 그렇게 해서 6억 5천의 차익을 거둔 사람이 이번 정책 발표해놓고 그러면 내 집 마련 사다리 다 걷어찬 거 자신 뻔히 알 건데 스트레스 받고 뭐 지금 이제 집값 뭐 이 걱정하지 말고 예. 집값 안정되고 집값 내리면 돈 모았다가 그때 사라. 이게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 또 당에서 이걸 뭐 미안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질 게 아니에요. 정책 위반자 이 사람을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사퇴까지 해야 된다. 차관을 갖다 당연 이거는 이 방송 언론 활동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유튜브 가고 예. 이런 지상파 방송에 와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냥 국민 감정 그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렇게 국민 감정 그냥 쑤셔놔 버리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예. 앞에 박수현 대변인 계시지만은 저분도 지금 오늘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이 11호 대책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 정서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을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절대 정책이 시장을 못 이깁니다. 또 정책이 정치를 못 이겨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사람은 경질하는 게 하루라도 빠르고 그렇게 하고 빨리 실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질 이야기가 당내에서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본인은 국토부 1차관이 나가서 무엇이 국민을 정말로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발언을 했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딱 짚히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1차관의 발언을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 뭐 그다음에 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철모르는 소리 같죠. 이게 그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예. PIR 이것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인데요. PIR이 10이면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주거용으로만 다 모았을 때 내 집 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서울은 PIR이 1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저축에 마련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의 20%를 주거용으로 저축한다고 치면 제가 지금 막 따져봤더니 예. 60년 정도가 돼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요자들은 간절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아무리 이 주거 안정, 주택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고 이 목표를 하더라도 차관이 안정이 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하면 20%를 60년 동안 저축을 해도 살까 말까 이 집에 대한 이 현재는 이런데 예. 한가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므로 뭐 경질까지는 저는 뭐 좀 과하다 보고 예.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 내 집 마련에 꿈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헤아리는 그러한 어떤 말, 국민에 대한 위로 또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공급 제대로 차질 없이 97 대책 공급 잘하고 연내까지 97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 세밀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원내대표를 하셔서 많이 해보셨는데 저도 국토위원을 4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체로 공급한다 그러면 잘 믿질 않아요. 아까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97은 크게 벙벙하게 이제 뭐 공급 130만 호, 뭐 5만 호 이렇게 했지만 예. 이번에는 아마 실제적으로 어느 구 어느 동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유휴지에 몇 세대 작지만 실제로 공급이 되겠구나 우리 동네에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공급 지도를 구체적으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예. 쉽게 얘기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이렇게 이 공급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도 되겠네 한 2, 3년이라 하면 할 수 있겠네 예. 이런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는 부동산 TF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한정의 정책위 의장을 단정으로 하는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순 수석께서 지금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11호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동산이 가열 형태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오른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고 또 문재인 정부 때고 지금도 여실없이 그게 맞아떨어지고 이거 시중의 심리예요, 이게. 그럼 그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거 있는 건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확대라든지 일정 부분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부동산 또 공급 부족이 이렇게 중첩된 가운데 지금 이제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급등이라는 이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다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이게 물가 인상하고 모든 거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뽑아 들은 건데 정부 정책가 초반부에 신뢰가 상실돼 버리는 그 정책 위반죄를 먼저 국민들에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박순 수석 이야기대로 지난 6.27과 9월 대책처럼 135만 호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겠다. 그것도 과거의 민주당 정부 입장은 주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금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의 꿈은 민간주택을 말하는 거지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든 서울시 또 경기도 이렇게 잘 강력단체하고 협조를 정부가 해가지고 짜투리탕이든 개발 가능한 그런 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책의 그런 규제들 이런 걸 다 풀어가지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언제 어느 때 몇 세대가 이렇게 공급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이상경 차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마디로 초강수 수요 억제 정책이야. 이거는 한마디로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 못하게 전세 끼고 사지 못하게 하고 은행 대출을 이제 묶어버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토지거래 허가 받아가지고 사고 팔고 해라. 당연히 이제 거래가 줄죠.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내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럼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물 다 들어가요. 그럼 결국 지금 이제 월세가 되는데 자 월세가 이게 감당이 되려면은 월세를 그러면 월세가 감당이 되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값 악순환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상경 이 주무차관을 빨리 바꾸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나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시면 김성태 대표님 같이 중량감 있는 그런 원내대표까지 하신 정치인께서 저렇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부작용 측면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진짜 그런 공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을 성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거 저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어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 대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이 투기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서 정말로 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대를 진짜 아주 걷어차는 없애버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이 규제 일변도의 대책인 걸 알면서도 했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 더 세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세제 합리화도 상황에 따라 보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니 야당에도 부탁드리지만 뭐 공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께서 너무 공포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를 갖다 한 10년 정도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건설 출신입니다. 중동건설 현장까지도 있은 사람인데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전국의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풍선 효과를 넘어가지고 이게 진공 효과로까지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예.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 균형보다는 초양극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강남하고 마포, 뭐 성동 이런 정도는 지금 뭐 이 노도강이나 이렇게 또 서남권 이런 쪽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극소수 이 현금 부자에게는 투기의 문을 갖다 열어주고 주거 약자에게는 이걸 족쇄를 채우는 그런 형식의 불공정 규제가 돼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앞으로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뭐 청년, 뭐 실거주, 또 생애 첫, 네. 그리고 비고가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까 차관의 그 발언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는데 예, 예. 하나 더 그 예. 부인의 배우자의 갭 투자 의혹 이건 어떻게 민주당이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 사는 일인데 무슨 일은 없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벽하게 그런 걸 다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 그런 특수한 사례 한두 가지 서너 가지를 뽑아가지고 계속 정책의 본질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쉽게 해서 메신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제 야당이 하죠. 뭐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되 또 아프게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 정책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책임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아프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있게 이것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내 꿈 마련의 꿈을 정말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세 네. 이거 지금 여야도 어떻게 될지 관측을 서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의 효과 또 시장의 반응,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이 세제 합리화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세금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하락이라고 낮추는 것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을 당연히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원론적인 발언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딱 떼가지고 보유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제 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성급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 엇박자가 아니라 아직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미 보유세란 단어가 다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시중에 이미 이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구인철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유세 1%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직전에 민주당의 집권당의 민주당 그 정책위장을 하신 진성준 의원이 예. 여전히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보유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당 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당장 6.3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불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일단은 듣고는 가지만은 저는 내년 6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예. 뭐 당정이 저는 보유세를 갖다 이제 더 강화하는 그런 입장의 정책을 저는 꺼내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왜? 지금 현재 결국은 민주당 많은 그 주택 전문가들도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보유세는 이제 집값이 비싼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여기는 세금 많이 때려주고 그 대신 이걸 팔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양도세는 이걸 좀 줄여주자. 그게 벌써 스탠스가 서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그냥 넣어버리면 너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요거는 좀 여론 추이를 갖다 좀 지켜보자 이렇지만은 보나마나 이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100% 저는 이건 돌아온다고 하여튼 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건 왠가 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예, 짧게요.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을 가지고 이걸 틀어막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종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이거 실패했거든요. 두 분이 국토위원 출신이셔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꾸 보유세에 집착해서 단편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런 공격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을 이 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요.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강남에서 그 아파트나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왜 그분들을 우리가 죄악시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과 그 재산에 대한 그 소중한 땀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가 다 함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볼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민주당이 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 조금 종합적으로 지켜보십시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